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전자본의 변동 부분부터 이렇게 좀 외까지는 못할 것 같고 여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여기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여기까지 빨리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본의 변동은 이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변동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칸을 좀 더 사용을 할 텐데요. 네, 일단은 뭐 위쪽에다가 재고 자산을 치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증감이라는 거가 이제 특징이고, 여기는 계산을 위한 그냥 수치를 넣기 위함이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재고 자산은 2020 여기는 이제 TTM 기준으로 우리가 수치를 기록했으니까요.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사업연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지난 사업연도 거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4기, 이제 3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자료 중에 재고자산, 매출채권, 그 다음에 이제 매입채무만 이게 별도로 가져왔고요. 21년도 재고자산이 164억이었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기 22년도가 아니고 그 전 정도에 이렇게 일단은 포함을 시켜 놓고요. 네,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고 마찬가지로 매출채권도 동일하게 집어넣습니다. 매출채권도 보시면 21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부 내용을 들어가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을 분류를 해서 매출채권만 기재를 하는 게 맞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대부분 그냥 통으로 기타 매입 채무랑 같이 함께 이렇게 넣고요.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채무랑 사실은 분류를 해서 매입 채무만 별도로 발췌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이제 비중이 매입 채무가 많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통으로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이제 뭐 많이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21년도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2022년도 이제 자료를 넣으면 되겠죠. 2022년도 아까 반기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손익계산서와 달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은 반기 말 기준이 이제 정확한 거기 때문에 TTM을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이 기간별로 이 기간만큼만 수익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연도로 이제 환산시켜서 TTM으로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에 해당 기업의 이제 자산을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최근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224억 원, 여기 224억 원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2022년이고요. 네. 자꾸 이게 포맷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채권도 그냥 최근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매출채권 예,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매입채무도 마찬가지죠. 24억 원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 이렇게 됐죠? 네, 다음은 이제 증감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요.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업 보고서 이렇게 5년치를 다시 갖고 와서, 예,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조금 나중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이제 매출액을 또 마찬가지로 좀 올려놓으면 계산이 쉽습니다. 매출액 7기부터 3기까지죠. 네, 그대로 갖고 와서 매출액에 복사를 해 놓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식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계산은, 네, 계속해서 재고자산 변동 보시게 되면 5년치, 여기에 이제 한 2칸 정도 칸을 늘려
네, 다음은 이제 영업 현금 흐름 OCF는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캐펙스를 또 이제 자료를 뽑아 와야 되는데요. 캐펙스 자료도, 네, 캐펙스 자료는 아까 그 반기 보고서에서 이렇게 일단 또 이것도 최근 TTM으로 또 자료를 바꿔야겠죠. 이제 쭉 내려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표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투자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가시면 쭉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요 부분이 이제 캐펙스에 들어가고요. 이제 무형자산의 취득까지 이렇게 함께 넣으시는 분들이 많죠. 예, 유무형 자산의 취득을 캐펙스 투자로 저는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왜냐, 아까 위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넣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건 반기보고서 기준이니까 TTM 기준으로 또 자료를 바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가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유형자산의 취득 부분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 요 두 가지를 이제 갖고 와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정제표 갖다 놓고, 네, 요게 이제 요 작업이 이렇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일단은 좀 먼저 자료를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다 일단은 우리는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더 보시기에 편하시겠죠. 왜냐하면 투자 활동에서는 현금이 지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단순 수치를 알고 싶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난 사업연도에서 빼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랑 빼준 거랑 이거랑 최근 6개월치를 합산하면 TTM 기준으로 유형자산 취득과 무형자산 취득이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1년치니까, 지난 1년치니까 지난 6개월치를 빼주면, 그리고 이거에 요거를 더하면 최근 TTM 기준의 수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TTM 기준 유형자산 취득,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캐펙스가 수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캐펙스 2022년 TTM 자료에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요. 네, 이제 좀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맥은 아마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왔고, 이제 우리는 캐펙스 비율을 또 평균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요것은 사업보고서로 아까 가셔가지고 현금 흐름표 있죠? 여기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칸을 늘려놓고 할게요. 이제 합산하면 되죠? 캐펙스 투자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좀 식이 복잡하니까 요거를 양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만 좀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에 이제 매출액에 이제 얼마나 정도의 비중이 나오는지를 이제 좀 보면 됩니다. 아까 위에 매출액을 갖다 놨죠? 네. 보시면 비율로 뭐 33% 정도의 매출액 비중이 이렇게 최근에 엄청 지출이 많이 됐네요. 21년도에 보통 1%, 3%, 8%대다가 최근에 33%까지 크게 캐펙스 투자 지출이 늘었고, 지금 뭐 TTM으로 와서도 이 비율 한번 확인을 해보면 34% 정도죠. 이 34% 정도를 아까 거기에 또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34% 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균치를 내면 약 19% 정도의 지금 카펙스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블랭크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나왔고, 에빗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치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이후에 세후 이익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식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에빗에다가 이제 곱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을 빼주면 되겠죠. 1 빼기, 네. 요것을 법인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나오고요. 콤마를 넣어서,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숫자로 변형이 안 되지? 네.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증감이죠. 증감은 아까 위에 갖다 놨던 자료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죠. 매출채권 마찬가지로 빼주고 매입채권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네, 이제 운전자분의 변동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재고 증감,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매출채권의 증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매입채무의 증감으로 이렇게 식을 계산하시면 이제 나오고요. 다음은 이제 OCF죠. OCF는 식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법인세 넣어서 나온 이 이익에다가 플러스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제 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운전자본의 변동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운전자본의 변동. 예, 이렇게 내서 OCF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 FCF는 뭐 간단하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캐펫을 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워낙 캐펫 지출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제 넣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이대로 쭉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반영을 해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끊고 또 계속해서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지금 포맷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연도에 이제 칸은 다 채웠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의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에빗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할 텐데,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과거 사업연도를 토대로 33%의 성장률의 평균치라는 것을 이제 수치를 뽑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률을 매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하락률을 적용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이걸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해서 쭉 그대로 뽑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하락률을 넣고 이렇게 반영을 하죠. 그 부분을 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기 이쯤에 매출액 감소율이라고 한번 쳐 넣고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성장률은 뭐 이게 동일했으니까 뭐 그대로 갖고 오고, 2023년부터는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을 해서 성장률을 반영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계산식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성장률이죠. 요 성장률을 반영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감소할지 이제 넣게 될 거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쭉 끌고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0이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년마다 뭐 한 2%씩 뭐 매출의 성장률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좀 끌고 나가면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좀 이렇게 쭉 감소하게 되니까 이거를 식을 쭉 이렇게 이어가고요. 매출액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매출액은 여기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작년 매출액에 이제 성장률을 넣는 거니까요. 1 플러스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반영된 매출액이 이제 추정치가 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보다 이 정도 상승한 추정 수치로 이렇게 나오고 쭉 끌고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출액까지 추정치가 나왔고요. 네, 다음은 이제 에빗이죠. 에빗 마찬가지로 있는 건 뭐 일단 매출액 대비 평균이 44.7이었으니까 계산된 매출액에 곱하기 평균 이익률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쭉 끌고 갈 거니까 뭐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러면은 추정 에빗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또 쭉 끌고 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에빗까지 이렇게 추정치가 계산이 된 거고요. 네, 다음은 다음은 세후 영업이익이죠. 네, 세후 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지금 추정된 에빗에다가 곱하기 이제 법인세율의 평균치를 반영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19.2로 우리는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쭉 끌고 갈 거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추정된 세후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해서 쭉 끌고 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전자본의 이제 변동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요건 아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니까 지우고요. 2023년부터 쭉 가면 되고 이때의 여기에 재고자산의 이제 증감이 얼마나 되냐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이거 곱하기 증감 재고자산 증감률을 이제 넣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매출액으로 안 잡혔으니까 여기 올려주고요. 아니다. 식을 다시 해야겠네. 요거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편하겠네요. 보니까 어차피 옆으로 끌고 갈 거니까. 네, 지금 매출채권도 마찬가지로 이 추정된 매출액에 곱하기 매출채권의 증감을 반영하면 되고 이제 옆으로 쭉 끌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 매입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채무도 추정된 매출액에 곱하기 하신 다음에 매입채무의 증감 반영하시면 되죠. 근데 매입채무의 증감이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정을 최종적으로 본 다음에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올해만 높게 측정된 부분들은 가감없이 자료에서 전체 모델을 돌려본 다음에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이 됐죠. 이 부분을 쭉 끌고 나가면 혹시 틀어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끌고 나가시면 이제 되고요. 쭉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재고자산의 변동까지 지금 칸을 넣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게 이제 증감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식을 따로 한 거고 여기서 이것을 빼서 증감을 넣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매출채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감을 넣으면 되고요. 이것을 쭉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쭉 끌고 가고요. 다음에 운전자분의 변동 계산식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쭉 끌고 가고요. 네.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도 빠졌죠. 다시 뭐 매출액에 이제 곱하기 감가상각비의 이제 평균 매출액 비율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잘못됐네. 네, 여기서 이렇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넣고요. 마찬가지로 쭉 끌고 나가면 추정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됐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뭐 CF는 시기 동일하니까 이제 쭉 가져가시면 되겠죠? 쭉 가져가시고 다음에 이제 캐펙스인가요? 네, 캐펙스가 있습니다. 캐펙스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추정된 매출액 곱하기 우리가 평균 캐펙스 비율이었죠. 매출액 대비 이것을 반영하면 됩니다. 옆으로 쭉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끌고 가면 캐펙스 추정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뭐 FCF는 위에서 아래 빼는 거니까 이렇게 쭉 가져가시면 되죠.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추정치까지 뭐 이렇게 연도별로 다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또 여기서 저만의 또 변형을 하는데요. 보통 장비 산업 또는 이런 기업들 같은 카펙스 지출에 따른 그런 FCF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카펙스의 증가율도 저는 조금 더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출액 감소율과 유사하게 이렇게 좀 변형돼서 식을 조정을 하는데요. 뭐 일단은 뭐 식을 넣게 되면 변형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아이고 적재가 아니죠. 캐펙스 밑에 뭐 하나 넣고요. 이제 뭐 비율을 넣었으니까 이제 비율대로 쭉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에 만약에 이거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조금씩 연도별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질 수 있어서 뭐 한 0.8% 정도 이렇게 조금씩 더 늘리겠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0분을요 약 22 되겠고요. 예, 이거를 쭉 끌고 간다. 그러면 얘는 이제 21%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19가 아니고 요거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얘를 곱하면 달라진 캐펙스 계산이 되겠죠? 요걸 먼저 이렇게 쭉 끌고 가고 네, 바뀐 걸로 쭉 끌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더 기업이 이제 지출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전체적인 기업의 이제 흐름, 운영 상태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결국에는 외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할인율. 이 미래의 실적을 지금 땡겨 와야 되는 이 외를 결국에는 하지 못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오늘 여기서 또 끊고요. 다음에는 이제 외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외 정리하고, 이제 오퍼레이션 가치가 나오면, 이제 터미널 밸류 계산하면 이제 마무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웩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식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운전자본의 변동에 있어서 이렇게 좀 계산에 실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매입 채무에 이제 수치를 넣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봤더니 매출액에
이렇게 40%나 매입 채무로 잡히고 매출 채권이 30%로 잡히고 이렇게 가능성이 없죠. 계산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매출 채권부터 보게 되면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부터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매출 채권이 아니죠. 일단 지우고 매출 채권부터 놓고 보면 단순하게 매출 채권을 우리는 이제 증감에 대한 평균치를 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당 연도 그냥 매출 채권에 대한 매출액 대비의 비율을 계산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간단한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매출 채권이 매출액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나 뭐 이거를 알면 되니까요. 이거에 대한 평균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 4% 정도의 지금 매출액 대비 그게 있는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4% 재고 증감 한번 보시게 되면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자산이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뭐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계산은 더 쉽죠. 네, 평균이 1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재고 13%가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로 매입 채무가 매출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전체 매출액에서 약 2% 정도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뭐 평균이 1.4 정도로 매입 채무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채무도 1.4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포맷을 이제 바꾸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 부분이 기존 엑셀 포맷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짚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